영양제 꼭 먹어야 할까요? 영양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영양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관리법 탑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영양제 드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적게는 한두 가지고 제가 본 분 중 가장 많이 드시고 있는 분은 종류가 다른 영양제를 하루에 17알까지 드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게 영양제는 특별한 처방 없이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또 오래 먹거나 이렇게 많이 먹어도 큰 탈이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남용을 하기 쉬운데요, 영양제의 기본 용법을 숙지하지 않거나 또는 숙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영양제 꼭 먹어야 할까요? 영양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한의사가 말하는 건강관리법 탑3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음식 골고루 먹기입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분 영양제 드시지 말고요, 음식을 골고루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에이, 누가 몰라서 그래 원장님? 못 먹으니까 그렇죠 라고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또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 부족해진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함일 텐데요. 영양제의 경우 함량이 표시되어 있긴 한데 그 함량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성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원료를 썼는지, 천연 성분인지 합성 화학물질인지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정확한 원료를 확인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정 질환이나 이미 드시고 있는 약이 있어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가 있을 수 있는데 영양제는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혼용으로 인한 불편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위의 문제들은 해소가 되는데요, 음식 섭취를 통한 영양소의 흡수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고 흡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안에는 단일 성분의 영양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분의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단 음식을 드실 때도 주의사항은 있는데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영양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또한 건강 이상으로 특정 영양소를 좀 줄여야 한다거나 더 많이 먹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 식단을 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요가에서는 약보 부려 식보, 식보 부려 행보라고 하여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좋고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걷기 운동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수면 장애가 있거나 관절이 안 좋거나 하지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꼭 걷기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으면 다리에 몰린 혈액이 펌프질 되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고요, 걸을 때 다리, 엉덩이, 허리 근육이 전체적으로 사용되면서 강화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통이 있는 분들은 대퇴사두근이나 무릎 주변에 인대가 강화되면서 무릎의 안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절 통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걷기 운동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실내에서 걷는 것보다는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햇볕을 쬐면서 걷게 되면 비타민 D가 자연 합성되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치밀하게 만들기 때문에 뼈와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우울감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어 수면 패턴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는 자세도 더 효과적인 자세가 있는데요, 일단 시선은 10m 정도 앞에 지면을 봐주시고 손은 계란을 쥔 것처럼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세요. 그리고 땅을 디딜 때는
발 뒤꿈치부터 딛는 게 중요한데요.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해서 체중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걷는 속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르기, 그리고 보폭은 평소 걷는 것보다 약간 넓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얼마나 강도 높게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좋은 걷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해보시고 이 정도는 나한테 너무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하신다면 나한테 맞는 강도를 찾으셔서 하루 30분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수면 습관 들이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피곤해서 비타민제 먹고 있어요. 요즘 체력 떨어지는 것 같아 홍삼 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요. 피로 회복에 가장 좋은 건 영양제가 아니라 질 좋은 수면입니다. 저는 업무상 야근이 잦아요. 퇴근이 늦어요. 교대 근무를 해요. 등등. 사실 절대적으로 수면 패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최적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올바른 수면 시간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7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생활에 보면 8시간 자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6시간 정도 주무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내가 일과 시간이 언제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내 어떤 생활을 봤을 때 수면으로 몇 시간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요. 아침 일과 시간에 맞춰서 기상 시간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취침 시간도 정하시면 됩니다. 또 아직 수면 패턴이 잡히지 않았거나 피로가 심하신 분들은 낮에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낮에 졸음이 오더라도 낮잠은 최대한 주무시지 말고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정 안 돼서 낮잠을 꼭 자야겠다 하시면은 30분 이내만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많아요. 주중에 일하느라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주말에 그때 못 잔 잠을 다 몰아서 주무신다 하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들이려면은 이런 변화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중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규칙적인 시간대에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주말에 잠을 몰아자는 것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중, 주말 상관없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도 중요한데요. 모든 자극은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보시는 분들 많은데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을 피하셔야 하고요. 소리 자극이나 음식 섭취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영양제 없이 건강하게 사는 우리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